안녕하세요. 내면터마의 모리스입니다. 우리는 자라나면서 다양한 환경과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인간적으로 제약하는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이런 문화적 학습이 대를 이어 수백 년 동안 우리 삶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어 이제 우리는 그것이 있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대물림을 알아차리고 그것들을 가치 있고 삶에 도움이 되는 생각과 행동으로 전환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자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환은 욕구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내면과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능력을 갖추는 일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욕구를 이해하고 읽어내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의식을 적극적으로 막아버리는 문화적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욕구를 표현하면 의존적이고 미숙한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특히 나라는 대명사를 자주 쓰면 이기적이거나 결핍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MVC를 통해서 관찰과 평가를 구분하고 느낌을 일으키는 생각이나 욕구를 인식함으로써 부탁을 구체적인 행동 언어로 표현하는 사회적 조건화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결과로 자주 생기는 우울증을 MVC를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신의학자 어니스트 베커는 그에 스쳐서 정신의학의 혁명에서 우울증을 자신의 의식 안에서는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없는 상태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내면에서 자기 비판에 빠져 있을 때에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우리가 자신의 욕구와 단절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신호이죠. 마셜의 워크숍에 참가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두 여성의 내면의 소리를 다음과 같이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직장 여성입니다. 내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더 해야만 해. 나는 내가 받은 교육과 재능을 썩히고 있어. 두 번째, 책임감 있는 엄마입니다. 그런 생각은 비현실적이야. 너는 두 아이의 엄마로서 할 일도 다 못하고 있잖아. 그런데 네가 어떻게 또 다른 일을 하겠다는 거야? 이들 내면의 소리에는 해야만 한다, 교육과 재능을 썩히고 있다, 그리고 할 일도 다 못하고 있다와 같은 판단하고 평가하는 말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 표현을 MVC의 표현으로 바꾸어 이렇게 말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직장 여성입니다.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느라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낼 때면 나는 우울하고 실망스럽다. 왜냐하면 나는 예전에 일하면서 느꼈던 성취와 보람을 경험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시간제로라도 예전에 하던 일을 다시 했으면 한다. 두 번째, 책임감 있는 엄마입니다. 다시 일하러 나간다고 생각할 때 나는 불안하다. 왜냐하면 나는 아이들이 충분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동안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좋은 시설을 찾아볼 계획을 세우고 또 내가 피곤하지 않을 때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한다. 이 여성들은 내면의 소리들을 MVC 대화로 바꾸자 커다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계속 되풀이되던 소리들 이면에 숨은 진정한 뜻을 이해하고 자신에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머릿속에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생각에 빠져 있을 때에는 우리 자신을 위한 건강한 내면 환경을 만들 수 없습니다. MVC를 통해 우리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보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좀 더 평화롭고 여유로운 마음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마셜의 워크숍에 참여했던 한 여성의 사례입니다. 예전에 한동안 나는 일 때문에 차를 타고 전국을 다녀야 했다. 그런데 내 머릿속에서 돌아다니는 폭력적인 말 때문에 나는 매우 지치고 힘이 들었다. 나는 내 기준에 맞지 않게 운전하는 사람들 모두 적이고 악당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저런 식으로 운전을 하는 거지? 눈은 두었다가 뭐 했으려는 거야? 그런 마음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오로지 상대의 운전자를 혼내주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분노가 내 몸 안에 쌓였고 내 몸은 그 대가를 치렀다. 그러다가 나는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말들을 느낌과 욕구로 바꾸면서 자신에게 공감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었다. 어휴, 사람들이 저렇게 운전하는 것을 보면 정말 아찔해.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저 사람들이 알았으면 정말 좋겠다. 라고 말함으로써 나 자신에게 공감할 수 있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 나의 느낌과 욕구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얼마나 빨리 상황을 여유롭게 만들 수 있는지 알고 놀랐다. 그 후 나는 다른 운전자들의 느낌과 욕구에 공감하기로 결심했고 아주 만족스러운 경험으로 보답을 받았다. 나는 제한 속도보다 더 느리게 가고 있는 자동차 뒤에서 오도가도 못했던 적이 있었다. 그 차는 교차로마다 속도를 늦추곤 했는데 나는 화가 나서 투덜거렸다. 왜 저런 식으로 운전을 하지? 그러다 내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앞차의 운전자가 무엇을 느끼고 필요로 하는지 생각해 보았다. 나는 그 사람이 길을 잃고 당황해 있다는 것과 뒷차들이 조금 인내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다 차로가 넓어져 그 차 옆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나는 80대쯤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두려운 표정으로 운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다른 운전자와 공감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예전과 달리 내 마음에 들지 않게 운전하는 사람들을 향해 경적을 울리거나 다른 식으로 좌절감을 표현하지 않은 것을 나는 무척으로 다행으로 생각했다. 마셜이 심리치료를 하는 동안 자신의 느낌과 욕구를 개입시키는 치료사는 대개 치료사로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셜은 내담자의 정서적인 거리를 꼭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에 항상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개입될 때의 장점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셜은 임상 언어를 MVC 언어로 바꾸어 쓰는 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내담자와 마셜 모두 만족스러웠다고 합니다. 1963년 이후 심리치료사가 내담자를 만나면서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드러나는 것은 더는 이단시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MVC의 기법과 의식을 적용함으로써 정서적 거리와 진단과 의결을 특징으로 하는 직업적인 관계를 넘어 내담자와 진정한 상호관계를 맺으며 상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심리치료사처럼 분석과 진단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보다 나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상호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의 느낌과 욕구를 돌보면서 도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상호관계를 맺는 시간들로 가득 차기를 기원하며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